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감정 쓰레기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던 건 제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그런 걸로 자존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제가 감스를 얼마나 심하게 당했냐면 어떤 인간은 저한테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해서 두세 시간씩 자기 하소연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도 다짜고짜 전화해서 자기 고민 얘기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작품 발표를 앞두고 긴장된 상태에서도 그날의 고민을 말하고는 전화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했습니다. 제가 달라진 계기는 이 사람을 손절하고 나서입니다. 제가 감정 쓰레기통을 10년 이상 당하고 느낀 점은 감정 쓰레기통에줘도 상대방은 별로 고마운 걸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은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날 진짜 좋아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지배 욕구가 있어서 누가 자기한테 헌신적으로 잘해주면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을 짝사랑하는 사람 하나쯤은 상상하고 삽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된다면 당신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해봤자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이 열에 아홉입니다. 정말 당신을 위하는 사람은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 삼지 않습니다.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아질 생각은 안 하고 근근히 현상 유지만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현실을 개선시킬 생각은 없고 그냥 이대로 그때그때 당신한테 스트레스만 풀려고 당신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을 아낀다면 그 사람은 정신과에 갈 것입니다. 제가 정말 삶의 아이러니를 느낀 게 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주면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선을 지킬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품이 있는 인간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참아주고 들어주는 사람에게 품위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정 쓰레기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고받고가 안 되는 인간은 차단했습니다.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이득보다 손실이 큰 사람은 차단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차단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감정 쓰레기통 삼는 걸 안 당하는 비결은 다음 두 가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첫째, 당신이 힘든 걸 자연스럽게 말하라. 남을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에게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죽으라는 의미로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신이 자기보다 나아 보이기 때문에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도 은은히 힘들다는 걸 전하십시오.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러이러해서 힘드네 이 정도 말만 해도 됩니다.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들은 다짜고짜 오랜만에 연락해서 잘 지내?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당신이 괜찮은 척 응, 난 잘 지내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힘든 얘기를 또 풀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잘 지내냐고 물어올 때 이러이러한 힘든 일이 있다는 걸 넌지시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정 쓰레기통 삼으려다가도 그러한 마음을 줄일 것입니다. 왜냐면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느낀 순간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제한을 두십시오.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들 특징이 몇 시간이고 떠들어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저 그 감정에서 허우적댈 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세요. 허우적대느라 뭐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들 특징은 수영장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수영장에서는 물에 허우적대다가도 밖으로 나오려고 마음 먹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옆에 사람을 계속 익사시키려고 하는 게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얼핏 보면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구해주려고 해도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물에 빠진 채로 옆 사람을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시간 제한을 두십시오.
30분까지 얘기하자 1시간만 시간 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칼같이 끊어야 합니다. 거절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땐 30분 뒤에 약속 있어? 1시간 뒤에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하세요. 얼마 전에 또 감정 쓰레기통 당할 뻔했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웬걸? 시작도 안 하더군요. 모든 걸 다 받아줄 거라는 기대가 감정 쓰레기통 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급여를 주는 직장 상사랄지 여러분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지인이나 친구들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누굴 받아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관계입니다. 내가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을 받아줘 버릇하면 그 사람은 나를 하대합니다. 그런 관계에 중독되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또한 나는 누군가를 받아주는데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나를 전적으로 받아주는 사람, 내가 전적으로 받아줘야 하는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주고받고가 안 되는 인간관계는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감정 쓰레기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상대방이 나를 감정 쓰레기통 삼으려고 한다면 나도 힘들다는 걸 간략히 어필해 본다.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러이러하게 힘들더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감정 쓰레기통 삼으려다가도 주저하게 됩니다. 사실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은 상대방을 질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을 감정 쓰레기통 삼는 그 밑바닥 심리에는 나만 힘들어 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서로 힘들다는 것을 알 때 남을 감정 쓰레기통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이 가득 찬 사람은 유독 남을 감정 쓰레기통 삼으려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좋아 보이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남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니까 더 힘들어지고 상대에게 하소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힘들다는 것을 간략히 어필하면 감정 쓰레기통 삼으려다가도 그 마음을 접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2번째는 시간 제한을 두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들어주면 이런 인간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하소연합니다. 이런 인간과는 손절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정해진 시간을 두고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대략 15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후에는 무조건 자르십시오. 이후에는 약속이 있다고 해보세요. 만나는 동안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 삼는다면 당신이 정한 시간까지만 들어주고 그 이상의 얘기를 하면 휴대폰을 하거나 자리를 피하세요.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감정 쓰레기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당신이 싫은 행동을 누군가 한다면 그건 당신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것입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면 진실한 친구가 될 것 같은 거 다 허상입니다. 사람은 거리를 지키는 관계가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감정 쓰레기통 삼는 인간들 특징이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는 친분 관계를 맺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당신에게 고마워할 확률 0.1%도 안 됩니다. 부디 소통이 되는 사람과 인간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상 이야기가 있는 작가였습니다.